2012년 10월 초, 최근까지 업무 관계로 산악부 지사에 있었다는 일은 그때 늙은 엽사, 즉 사냥꾼에게 들었던 신기하고 이상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민속학 같은 내용이지만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서 흥미가 있다면 들어줬으면 한다는 일. 안녕, 듣고 싶다, 들려줘, 기대 상승 등 한가함을 주체할 수 없었던 스레 주민들은 일의 이야기에 기대감이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은 그 모습에 고마워하며 썰을 풀기 시작했죠. 일이 만난 그 노 사냥꾼은 80세가 넘은 모습이었고 사냥꾼은 이미 은퇴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는 20대 때부터 산에서 사냥을 했었다는데요. 본업은 농사. 나이에 비해 수다쟁이고 말하는 걸 꽤 좋아했답니다. 일은 5가지의 이야기가 있다며 시작합니다. 노사냥꾼에게 들었던 이상한 이야기들. 야마히토. 조난 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산에 들어가는 자 등 여러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대로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어떤 연유인지 산에 순응해 그대로 자연 속에 녹아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자연으로 귀화한 사람을 야마히토라고 한답니다. 이런 야마히토들은 사람의 눈을 피해 살기 때문에 좀처럼 마주칠 일은 없다네요. 그런데 사냥꾼 할배가 야마히토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 일단은 글을 잘 쓰지 못한다며 잘 부탁한다는 일. 1970년대 일이라고 하니 지금으로부터 40년 가까운 예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날 할배는 사냥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산으로 새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었는데 같이 있던 사냥개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전방 숲 방향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맞춰 할배도 멈춰서서 즉시 경계태세로 돌입. 개가 야생동물에 반응한다는 것은 짐승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신호. 이런 경험은 지금까지도 많이 있어 냉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가 멧돼지나 곰이었을 때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총을 쐈는데 사람이었던 일도 자주 있는 이야기였죠. 할배는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수가 없도록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스레 주민이 나타나서 아가리비토 같은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아가리비토에 대해선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그런 쪽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일. 하지만 할배의 말이니까 반은 그냥 이야기로 들어달라고 합니다. 숲을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숲 안쪽으로 빠져서 멀어집니다. 그러더니 그 숲에서 80m 정도 떨어진 산길에 그놈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들개였다고 합니다. 곰이 아니었다는 것에 안심한 할배. 그런데 그 앞으로 67마리의 들개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당할지도 몰라 생각한 할배는 길을 되돌아가려고 할 때 깨닫습니다. 그 들개무리 중에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족보행을 하는 것 빼고는 일반 사람은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우선은 알몸입니다. 피부는 흑인처럼 새까맣고 머리카락이나 수염으로 생각되는 건 마구 자라있고 키는 그다지 크지 않고 상당히 마른 모습입니다. 등은 새우처럼 굽어서 뭔가 집요하게 고개를 상으로 흔들면서 할배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녀석이 다가오면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또한 눈은 번쩍거리는 게 짐승 그 자체로 할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 일반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죠. 슬슬 겁에 질리기 시작하는 스레 주민들. 아니 이거 화장실 못 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일은 그럴 일은 없다면서 사실 이렇다 할 내용도 없다는 것. 할배는 정말로 이런 놈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솔직히 너무 황당했다고 합니다. 곰이나 멧돼지가 튀어나왔을 때가 오히려 대처할 방법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습격해 올 건지 총을 쏴야만 하는 건지 사람인지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 할배.
선조에게서 내려온 야마히토의 존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 등의 멀리서 목격한 이야기들 뿐, 가까이 왔다거나 습격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혹감에서 공포로 바뀔 수밖에요. 야마히토는 할배 눈앞 20m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는 숨소리도 들려옵니다. 여기서 할배는 참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탁! 산속에 메아리치는 총성. 그 순간 야마히토는 확실히 놀란 듯한 느낌으로 발길을 멈춥니다. 아마 총알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야마히토는 숲으로 뛰어가더니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들깨 때도 뒤따라갔는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배는 도망쳤죠. 마을에 다다랐을 때의 안도감은 그때까진 겪어보지 못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할배는 마을 사람 모두에게 야마히토를 보았다며 이래 전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의외로 싱거워서 뭔가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것. 그 후로는 이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다네요. 그럼 여기서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란 뜻의 아가레비토라는 것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아가레비토라는 건 현재는 5채널이 됐지만 2채널 VIP 게시판에 일본에서 제일 섬뜩한 미해결 사건은 뭘까? 니혼데 이치방 부킴이나 미카이케츠 직겐 때 나니요? 라는 슬에 올라왔던 글을 바탕으로 한 산에 얽힌 도시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독자님들처럼 괴담 마니아 또는 도시전설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원래 아가리비토라는 것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 속에서 동물로 돌아가 버리고 말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슈의 어느 지역에서는 신호로도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퍼지게 된 계기는 아가리비토와 만났다는 어느 2채널러의 글이었죠. 아가리비토는 2010년 5월 어떤 사람이 중학생 때 할머니가 사는 산속 시골에서의 경험담을 2채널 슬에 올리게 되며 퍼진 도시전설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본문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축약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을 K라고 칭하도록 하죠. K는 중학교 때 할머니가 사는 시골로 놀러 갔는데 딱히 할 일도 없었던지라 갈 때마다 동네 계곡에 나가 루어 낚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낚시에도 점점 질리기 시작했다는 K가 낚싯대를 있는 힘껏 던졌다가 그 당시 좋아했던 루어가 계곡물 반대편 숲속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K는 마음에 들었던 루어를 회수하기 위해 돌을 밟고 건너 반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만 1시간 정도를 찾아도 루어는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따닥 따닥 하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서 K가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알몸의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알몸 인간의 특징은 젊은 것 같으면서도 바짝 마른 노인처럼도 보였다네요. 나이로 치면 30대에서 70대로 볼 수 있었다고요. 머리는 길고 눈이 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K가 손으로 그렸다는 아가리비토입니다. 저라면 알몸에 괴상한 풍모를 지닌 인물과 숲에서 마주친 시점에서 놀라 도망칠 것 같습니다만 K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던 모양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는군요. 그러자 그 알몸의 인물은 활짝 웃었기 때문에 K는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루어가 어디로 날아갔어? 라고 말을 걸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인물은 하면서 K에게 다가와 아시모처럼 움직이면서 K의 주변을 빙글빙글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혼다에서 만든 이족 보행 로봇인 아시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동안에도 이 알몸의 인물은 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발 아래에 있던 커다란 돌을 소중하다는 듯 들어 올리더니 그 밑을 들여다보라는 듯한 몸짓을 했다고 합니다. K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는 없어요. 하고 손사래를 쳤더니 그 인물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갑자기 들고 있던 돌을 K를 향해 던졌답니다. 돌은 K의 머리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만약 밑을 들여다봤다면 K가 놀라 알몸의 인물의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은 이미 웃고 있지 않았고 번쩍대는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고 갑자기 크아 하는 느낌에 알 수 없는 기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따닥 따닥 하는 나뭇가지를 밟는 것 같은 소리가 무수히 울려 퍼졌고 K는 많은 알몸의 인간들에게 둘러싸일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필사적으로 할머니 집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도망쳐 돌아온 K는 숲속에서 일을 할머니에게 말했죠. 그러자 할머니는 그건 아가리비토야 라는 말을 시작으로 K가 만났던 알몸의 인물은 사람이 산에 올라가 자연으로 돌아간 모습으로 인간의 지혜와 자연의 힘을 가진 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걸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K가 만난 그것은 아직 아가리비토가 되는 중인 반 아가리비토로 만약 완전한 아가리비토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본어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가루, 사람이라는 뜻이 히토,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아가리비토인데 아마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사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투채널 VIP 게시판 슬에 올라왔던 이 아가리비토 이야기를 보고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K는 이번에 큐슈로 출장을 가게 돼서 그 김에 할머니 집에 들러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오겠다 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K는 출장으로 큐슈에 갔고 할머니 댁으로 가기 전에 일하던 중 어느 편의점에 들르게 됐는데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차가 도둑을 맞아 노트북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는 일을 마친 저녁 8시 무렵 할머니 댁으로. 그날은 우연히 그 지역 축제날이라 본가 쪽 친척인 A씨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놀러왔다고 합니다. 아가리비토 이야기와는 거의 관계가 없어 상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만 K는 이 본가 쪽 친척인 A씨의 아내와 둘이 이 축제를 보러 가게 되었고 여기서 4명의 무녀가 산을 향해 춤을 복납하는 걸 둘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A씨의 아내는 유명 여배우 나카마 유키에 씨를 닮았다네요. 이때 K가 A씨의 아내에게 자기가 산에 신에 대해 흥미가 있다고 말했더니 A씨의 아내는 자기 대학 시절 지인에게서 이 근처에 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소개해주겠다며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답니다. 또한 K는 이때 무녀들의 사진과 축제 횃불 사진 그리고 아가리비토 신앙 같은 형태로 엄중하게 잠겨있다고 하는 불단의 사진을 증거로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전부 어딘가에서 주워온 듯한 사진들이었죠. K는 할머니 댁에서 있었던 일을 올린 다음날 차량에서 절도를 당했던 노트북을 찾았다는 현지 경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발견된 노트북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만 그 지문은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이었다는 섬뜩한 내용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K는 이 노트북을 큐슈까지 가지러 가게 됐는데요. 이때 다시 할머니 댁을 방문해서 아가리비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당신이 아직 젊었던 전쟁 중에 도시에서 소개령으로 인해 강제로 내려왔던 아이들이 도망쳐 지역 사람들과 산에서 아이를 찾던 중 아가리비토 같은 알몸을 한 많은 사람들과 만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홀로 산속에서 아이들을 찾고 있는데 시조 같은 느릿느릿한 노래를 부르는 아가리비토 같은 알몸의 많은 사람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 아가리비토 집단은 도망친 아이 중 하나를 에워싸고 산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것을 쫓아갔는데 아가리비토 집단은 숲속의 조금 넓은 곳에서 멈추더니 거기에 있던 새까만 덩어리 같은 뭔가의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검은 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검은 덩어리는 꼽추처럼 등이 굽었고
목과 팔다리가 가늘고 긴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직후 이 검은 덩어리는 시조 같은 노래를 시작하더니 거기에 맞추듯 아가레비토 집단도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지나자 검은 덩어리가 땅으로 굽혔고 아가레비토 집단의 노래가 딱 그쳤다네요. 그리고 아가레비토 집단은 끌고 왔던 아이의 옷을 벗기고 검은 덩어리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검은 덩어리가 아가레비토 집단에게 뭔가를 말하자 집단 안에 한 명이 갑자기 앞으로 풀썩 쓰러지고 그 직후에 아가레비토 집단은 다시 시조 같은 노래를 제각기 부르면서 알몸이 된 아이를 데리고 산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검은 덩어리와 쓰러진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었죠. 할머니는 무서워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집 이불 속이었다고 합니다. 이상이 아가레비토 이야기로 투채널 3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투채널에 올라왔던 내용에 의하면 아가레비토를 봤던 곳이 큐슈의 코가라는 성씨가 많은 어떤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단서로 인해 아가레비토가 나오는 지역은 큐슈의 후쿠오카현 시골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가라는 성씨가 많은 지역으로 후쿠오카현 남부의 지쿠고 지방이라는 설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렇게 일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특별히 고조되는 분위기도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요이가. 산속을 걷다 보면 분명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곳에서 갑자기 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마요이가라고 한다네요. 집 안에는 사람은 없고 그 집에 가구 등을 들고 나오면 부자가 된다든가 반대로는 불행이 온다든가 말이죠. 할배는 이 마요이가를 두 번 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1960년대 무렵이니 지금부터 50년 전 이야기. 할배도 아직 어려서 베테랑 사냥꾼과 함께 산에 들어갑니다. 깊은 산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뻥 뚫린 땅이 나타나더니 거기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 부호 농가의 저택과 같은 일본식 가옥이었죠. 안채 말고도 별채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큰 헛간도 보여서 큰 저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흰 벽도 더럽지 않아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깊은 산속 한 귀퉁이에 이런 훌륭한 저택을 짓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할배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냥꾼은 그것을 보고 돌아가자고 한마디 합니다. 사냥꾼 말로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환상이 틀림없다는 거 확실해. 환상이든 뭐든 남의 집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면 안 돼. 그건 도둑이야. 나쁜 짓을 해서 행복해질 수는 없잖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집을 본 것은 1980년대로 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이번에는 할배가 요이치라는 가명의 젊은 사냥꾼을 데리고 사냥에 나섰을 때의 일입니다. 요이치라는 가명은 나이든 사냥꾼들이 밑에 사냥꾼들을 요! 라고 불러서 요이치가 됐다는 것. 요이치는 상당히 넉살이 좋아서 누구하고나 친숙하게 지냈는데 마을 일부로부터는 그런 모습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할배에게는 그 친숙함이 왠지 귀여운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 이 무렵은 요이치와 함께 여러 사냥을 하고 있었다네요. 그런 요이치와 함께 깊은 산속에 들어서자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집을 보게 됩니다. 산 정상 부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집이 있을 리가 없죠. 게다가 현대식, 즉 80년대식 일반 주택이었던 겁니다. 더러운 느낌도 없었고 신축 건물로 보였죠. 할배는 아, 이건 마요이가구나 생각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이치는 할배, 이거 뭐예요? 이런 곳에? 하고 물어왔던 겁니다. 할배는 이건 마요이가야 라며 예전에 사냥꾼이 했던 이야기를 요이치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만 요이치는 들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으니 잠깐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할배가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이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시시하네 라면서 돌아왔습니다.
그 일주일 뒤 요이치는 죽었습니다. 급성 심장마비라고. 할배가 말하길 요이치는 아마 마요이가에서 뭔가를 훔쳐왔을지도 몰라 라는 것.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도 끝. 다음은 살짝 야한 이야기라는 1. 원숭이. 이 이야기는 1960년대인지 70년대 이야기라는 것. 당시 피크닉과 캠핑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산골 마을인 할배 마을에도 캠핑장이 있었는데 그곳은 엄청 붐볐다고 하네요. 그럴 때 어느 여대생 그룹이 캠핑을 왔던 겁니다. 그중 한 여자와 할배가 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갔을 때의 일. 이 이야기 역시 스레 주민놈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오! 할배! 리얼충이었네? 놓친내 좀 하는데? 일은 이야기를 계속하죠. 대낮인데도 둘은 발정 상태. 산속이라는 것으로 인해 엄청나게 개방적이 됩니다. 거기에 술도 들어갔으니 이미 열중한 상태가 된 겁니다. 산속에 울려 퍼지는 신음과 헐떡거림, 엄청나게 흥분 상태인 모양입니다. 여자를 나무에 밀어붙이고 뒤에서 공격하는 할배. 그때 할배 뒤에서 뭔가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많은 원숭이 떼. 두 사람의 행위를 지그시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만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요분질. 그리고 거사는 끝이 납니다. 여자는 헤헤 보이고 말았네. 할배는 그래 잔나비들이 보고 있었어. 그러자 여자는 원숭이 말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하지만 엄청 흥분됐었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할배는 원숭이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보던 걸 말했는데 여자는 7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자의 앞쪽 50m 부근에서 7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래 행위를 보고 있었다고.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지그시 이 둘의 행위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엔 놀랐지만 여자도 점차 거기에 흥분했고 끝 무렵에는 그것들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둘이 서서 일을 보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할배도 알았을 텐데요. 그리고 50m 앞은 강 건너였다고 합니다. 할배가 모를 리가 없죠. 여자가 봤던 건 아마도 시친인 도교였던 것 같다고 할배는 말합니다. 시친인 도교란 카가와현에서 전해지는 집단 망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항상 일렬로 들어서 7명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인간이 이 시친인 도교를 만나게 되면 죽고 만다는, 산을 배회하는 요괴와 같은 것으로 한 사람, 즉 새로이 사람을 그 일단에 합류시키면 그중 한 사람은 해방된다. 즉 성불한다라는 요괴라고 합니다. 목적이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반복하면서 산속을 배회하는 것으로 어쨌든 좋은 놈은 아닙니다. 할배는 섬뜩함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뒤로도 3번을 더 했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그 여대생과는 그뿐이었다고 합니다. 일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할배가 제일 생기가 넘쳐 보였다고 하네요. 꼴깍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스레 주민들. 이어서 4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는 1. 고다마. 고다마란 일본 전설에 나오는 나무의 정괴입니다. 또는 그 정괴가 깃든 고목을 고다마라고도 합니다. 목령, 목대, 목혼 등으로도 불립니다. 메아리를 야마비코라고 하는데 이 고다마라는 말에도 메아리라는 뜻이 있다고 하네요. 이것은 80년대 일입니다. 할배가 산에 들어갔는데 어이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인지 어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 할배가 어이 하고 돌려주자 어이 하고 다시 들립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길을 나아가자 어이 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할배는 다시
어이! 하고 되받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가다 드디어 강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죠. 강물 흐르는 소리가 순간 멈춘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하는 큰 웃음소리. 남녀 구별도 안 가지만 어쨌든 산속으로 울리는 것 같은 큰 소리였다고 합니다. 할배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것. 요전 이야기로 살짝 달아올랐던 스레 주민들은 어이! 무섭다고! 어이! 무섭잖아! 하며 다시 겁을 먹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겠다는 일. 순식간에 최종화에 도달했네요. 산신, 야마노 가미. 이것은 1990년대 후반 이야기라면서 14년 전에 비교적 새로운 이야기라는 일. 사냥꾼이 사냥하는 도중 산나물이 우거져 있는 곳이나 좋은 낚시터를 찾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장소에 대해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죠. 가족에게조차요. 자신밖에는 모르는 숨은 장소로 삼고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 할배도 이런 산나물 채취의 명당을 몇 군데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으로 산나물을 캐러 갔을 때의 일. 스레 주민들은 여기서 계속되는 이야기에 아이스크림 먹는 게 아니었어. 등줄기가 차가워. 산이라는 건 무섭네. 분명히 뭔가가 있는 곳이야. 라며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할배는 이때도 사냥개 한 마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채취 장소에 도착해 묵묵히 산나물을 캐는 할배. 그러는데 등 뒤에서 어떤 기척을 느낍니다. 할배가 돌아보니 그곳에 여자가 서 있었던 겁니다. 가느다란 눈에 흰 옷차림의 여자. 아마 일본식 옷으로 생각나지만 확실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배와 눈이 마주친 여자는 시익하고 하얀 치아를 보이며 웃습니다. 눈은 이상하게 처지고 새하얀 이빨. 살면서 그렇게 섬뜩하고 불쾌한 미소는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공포를 느끼는 할배. 그리고 곧바로 정신을 잃습니다. 여자를 보는 순간 개도 펄쩍 뛰어오르는 바람에 마치 만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하네요. 정신이 들고 보니 해질녘. 할배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할배 왈. 그게 산신이었을지도 몰라. 라는 것. 산신은 여자라고 합니다. 개도 기척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건 보통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신이다라는 것. 무서워진 스레 주민 중 하나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이거 설마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씌운다는 그런 거야? 일은 할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미인이었어요? 그러자 할배는 나카모토 코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여장을 한 모습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 시익하고 웃는 얼굴 그리고 새하얀 이빨이 지금도 섬뜩해서 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뻤으면 좋았을 텐데 등등 아쉬워하는 스레놈들. 할배는 말합니다. 산은 무섭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아무래도 그걸 잊기 마련이다. 산 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도 그 두려움을 잊음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다. 내가 산에 관련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건 두려움을 잊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두려움을 잃어버릴 무렵에 이런 괴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된다. 틀림없이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엄청 멋진 말이구나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는 일. 그래서 이렇게 썰을 풀어봤는데 뭔가 질문이 있으면 최대한 답변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기 체험담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 스레 주민이 혼자 못 잘 것 같은데 엄마랑 같이 잘까? 아빠랑 같이 잘까? 어떡할까? 여기에 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섭다 무섭다 하면 그런 종류의 존재가 더 다가오는 듯. 그리고 뒤에서 기척이 느껴지면 뒤는 보지 마. 위에 있거든. 혼비백산한 이 주민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이 스레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소개로 모 의대에서 사람의 시체를 포르말린에 담그는 알바를 하게 되었다는 일. 경험자가 있다면 조언 좀 받고 싶다며 스레 주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수상한 이 알바는 스레 주민들의 등골을 점점 얼어붙게 만드는데,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이야기로 점점 변해갔던 겁니다. 시체를 가라앉힌 알바를 하게 됐어요. 불안한 일에게 떨어지지 마 라는 충고를 하는 어느 주민. 떨어질 만한 곳에서 하게 되는 거냐고 일은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죠. 이 스레 주민은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지게끔 살게 돼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같은 말을 하면서 마치 포르말린에 담기는 건 일 자신이라고 말하고 싶은 모양. 그런 스레 주민에게 건강검진은 받았었냐고 묻는 일 자신은 방호복 같은 걸 입는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스레 주민의 말로 건강검진은 장기의 이상을 발견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라는 것. 거기서 암세포 등이 발견되면 연구자 전용 어둠의 루트에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호복은 떨어졌을 때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구속복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구멍투성이라서 일은 포르말린에 절여지게 된다는 둥 이를 겁먹게 합니다. 한편 예전 의대생 연줄로 똑같은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 어느 주민은 건강검진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 이 주민의 말로는 마스크를 써도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일도 이번 알바가 의대생 친구의 연줄로 어제 대학교에서 간단한 설명회와 건강검진을 했고 방호복 입는 연습을 시키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일은 시체를 담그는 일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 세트 코스 같은 건데 돈을 더 벌고 싶어 골랐는데 뭔지 알겠냐고 묻죠. 그 외에도 조언으로 냄새가 죽을 것 같아서 무서울 틈은 없다. 무섭다는 것보다는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이빨과 입안까지 냄새가 배기 때문에 액체 치약을 가지고 가는 쪽이 좋다며 조언해주는 스레 주민도 있었습니다. 일은 방호복을 입으면 냄새 걱정은 없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액체 치약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냐고 묻습니다. 이 스레 주민은 냄새 걱정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면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민은 가라앉히는 곳은 풀장이라기보다 1인용 욕조에 가까운 이미지였는데 그런데도 실내 가득 약품 냄새가 차 있다는 것. 그리고 일 내용에 대해서는 30분에 1회 시체와 포르말린이 담긴 거대한 풀장을 열어서 봉을 이용해 시체를 쿡쿡 찔러 가라앉히고 시체를 가져오라고 시키면 가지러 가서 이때 머리카락 등을 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했던 스레 주민의 지인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방호복 안에 입었던 옷을 버리고 머리를 깎아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이 이번에 할 일은 토요일 낮부터 일요일 밤까지 계속되며 이를 포함한 3명의 팀으로 행해진다는 것. 식사 포함 48,000엔. 도중에 그만둘 경우 시급 환산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의 이야기를 들은 한 스레 주민은 선배인 의사에게서 예전에 이 알바 이야기를 들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시체를 닦지 않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며 조언. 그러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던 몇 스레 주민들은 도시전설 아니냐며 의심하는 모습이었죠. 여기서 IM 의대생이라는 닉에 재수없는 놈이 하나 나타나더니 이건 자주 있는 도시전설이라면서 알바 경험자라고 하는 스레 주민들에 대해 시체를 절개해서 약품이 잘 돌게 만드는데 어디를 절개할까요?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알바 경험자인 스레 주민은 시체가 포대에 돌돌 말려있어 안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벅지가 뭐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건 들었던 기억이 있다는 것. 이렇게 모두 이야기에 빠져있던 중 일은 아직 설명을 요청한 단계라 뭔 말인지 모르겠다며 불안에 휩싸이고 만 것 같았는데 후유증 같은 건 없는지 스레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주민의 말로는 가스가 심해서 호흡곤란이 오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것. 또한 이 주민이 담당했던 시체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가끔 목이 긴 수영자의 시체를 만날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일은 솔직히 말하면 진짜 무섭습니다 라며 필사적으로 스레 주민들의 조언을 모읍니다.
여기서 알바 경험자라는 어느 스레 주민은 풀장식은 비효율적이라 사라졌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장고에 시체 하나씩인 것 같으니 보게 돼도 한 명 아닐까 하면서 이를 안심시키며 만약 운이 좋다면 포르말린이 아닌 알코올을 쓰는 처리 방식일지도 모른다 합니다. 일은 3시부터 두 번째 설명회가 있다며 일단 스레를 이탈합니다. 3시간 뒤 일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신경이 쓰였던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같은 것의 처리를 돕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의사가 거의 해주기 때문에 일은 조수 입장의 느낌이었다는 것. 그리고 알바 중에는 의사 5명과 알바 3명이 민가에서 각 방에 나누어 잔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일이 하나 더 계약한 내용이 사고적인 부상, 즉 넘어져 다치거나 하는 것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약물에 의한 신체의 영향에는 어떤 일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4시에 집을 나선다고 보고하는 일. 이번에 2채널에 스레를 세웠던 건 친구에게는 상담할 수 없는 내용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의상 가능한 한 보고는 하겠다며 스레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까지의 시간 동안 일은 질문을 모읍니다. 이렇다 할 눈에 띄는 질문은 없는 채 4시가 되어 일은 드디어 알바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일이 집을 나서 있는 동안 이 스레 안에서는 알바 내용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죠. 포르말린 풀장에서 봉으로 시체를 눌러 가라앉힌다는 건 이상하다고 하는 스레 주민. 떠올라서 가라앉히는 거라면 대신 금속재의 뚜껑을 쓰면 충분하지 않냐고 지적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애도의 이유로 뚜껑은 안 되는 건 아닐까 추측하는 다른 스레 주민. 그리고 다른 주민은 일의 알바와는 다른 거지만 인체 실험 등의 특수한 알바가 주변에 있었다며 왜곡된 지식과 통상적인 사유와는 동떨어진 인맥을 가진 걸 살리며 이른바 정보 교환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할아버지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낸 어느 주민은 시체를 담그는 알바는 실제로 있는 것 같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런 알바를 하는 사람은 대개 돈에 굶주린 의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알바를 했던 장소는 지하에 있었고 희미한 녹색 램프가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 그러던 중 멍하니 시체가 떠오르지는 않나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만 오래된 시체는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시체는 몸에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만 얼굴만 안 두르고 있어서 보고 있는 동안 누가 떠올랐는지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체는 좀처럼 가라앉아 주지를 않아 힘들다고 하네요. 다만 이 일은 알코올 냄새가 지독해서 술이 약한 사람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게 잠시만 있어도 알코올 냄새가 온몸에 배어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는 모양으로 알바비는 하루 1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 자세히 이 알바를 아는 스레 주민이 나온 덕분에 스레아는 들끓어 오릅니다. 다음날 밤 일이 알바를 마치고 스레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스레 제목인 가라앉힌다, 시즈메루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포르말린을 몸에 바른다는 표현 쪽이 가깝다는 겁니다. 일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붕대인간 청소 이런 느낌인데 현장은 파란색 타일로 만들어진 밝고 깨끗한 곳으로 방호복 이외에는 근대적인 병원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는 것. 다만 장소는 마을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스레 주민이 시체 처리를 의뢰했던 사람의 목적은 무엇냐고 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 처리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지적하는 일. 이 말에는 학식 있는 어느 주민도 검체일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일이 검체 이외로 의대가 시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 스레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좀 아까의 스레 주민은 검체라는 한자가 틀렸다면서 미안한 듯 헌체라고 하면서 해부 목적 외라면 DNA를 조사해서 유전자 정보 통계를 내는 정도를 들 수 있다고 답합니다. 헌체란 의학 실험을 위해 시체를 기증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이 말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인 어느 주민.
일의 말로는 이번 일을 포함한 3명의 알바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이 알바 베테랑인 듯 여러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베테랑과 대화를 나눴을 때 다음에도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더니 그럼 다음번에 기대해야겠구만. 신경이 쓰여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한다고 일은 애원했습니다만 이 알바가 끝날 때까지 기대해봐 라고 했다는 것. 또한 다음 알바는 28일 출발이라는 것으로 정신적으로는 힘들지만 돈이 필요해서 2, 3회 정도 더 가고 싶다는 일. 그러면서 일은 한동안 스레 주민들의 질문에 답해 나갑니다. 영화처럼 시체가 갑자기 되살아날 것 같은 공포심은 없었냐? 라는 질문에 대해 일하는 중에는 집중해서 괜찮았는데 밤에 상상력이 극대화되면서 미안한 마음, 원망받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됐다는 일. 다른 스레 주민들도 알바를 어디서 찾은 거야? 붕대가 얼굴에만 안 감겨 있다는 게 정말이야? 헌채는 어떤 사람이었어? 등의 질문들을 던집니다. 일의 말로는 알바에 대해서는 빚을 갚고 싶어서 좋은 알바를 찾아본 결과 친구가 소개해줬다는 것. 또한 헌채는 모두 젊지는 않은 남성으로 얼굴이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것. 질문에 대한 답이 끝난 일은 베테랑 선배가 데려가고 싶은 곳이라고 했던 지하실에는 뭐가 있다고 보냐고 스레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일이 지하실에서 헌채로 변하는 건 아니냐는 둥, 뭔가 역겨운 게 있는 건 아니냐는 둥 일을 겁 집어먹게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말하길 선배는 이걸 본다면 네가 받을 돈이 2배가 될지도 몰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은 분명 화요일이 마지막 일이 되니까 무슨 일이 있다면 보고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그때부터 한동안 스레를 이탈했습니다. 그날 밤 일이 다시 스레에 나타납니다. 내일 아침부터 수요일 심야에 걸쳐 2번째 일을 나간다는 일. 그리고 그 지하실에 대해 선배에게 끈질기게 물어본 바 선배 자신도 본 적은 없는 모양입니다. 선배의 선배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선배와 선배의 선배 둘이 심야에 가본 적이 있다는 것. 하지만 지하실 입구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어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지하실에 일이 선배와 둘이 가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의 중심은 완전히 이 지하실로 옮겨갔고 스레 주민들도 일에게서의 보고를 기대했던 겁니다. 3일 후 일이 스레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보고를 시작하는 일. 우선 알바는 지난번처럼 가라앉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청소였다고 합니다. 역시 감각적으로 씻어도 떨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몸을 박박 씻었다는 것. 또한 알바가 끝나고 선배 집 앞에 있는 공간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배가 말하길 선배의 선배는 알바를 시작하고 바로 지하실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 일은 시설 구조상 지하실은 없다고 봤습니다만 그저께 지하실의 입구의 입구까지 선배가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의 선배는 단독으로 그 문을 열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선배의 선배는 행동이 재빠른 사람으로 작년 11월에 홀로 지하실에 문이 2개 있는 걸 조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 여벌키는 가지고 있었고 2번째 문에는 여러 개의 여벌키를 사용해 몇 차례 도전했다는 것. 그리고 딱 한 번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 선배에게 왜 돈이 배로 늘어나냐고 물었더니 별 깊은 뜻은 없다는 모양으로 단지 선배가 어느 교수에게 이 시설에 지하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자마자 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같은 단골은 귀중한 사람일 텐데 이건 이상하다고 의문을 가졌다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이걸 밝혀내겠다고 부풀어 올라 있었다는 선배. 그리고 선배의 선배에게도 연락을 취해 조만간 그곳에 가자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밤 3시 야마나시에 있는 현장까지 갔다 오겠다는 일. 일은 알기 쉽도록 이후 선배를 K선배, 선배의 선배를 S씨라고 부르도록 하겠다며 스레 주민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간다고 해도 두 번째 문에 키가 없으니 열리지 않는 건 아니겠냐고 끼어드는 스레 주민에 대해 이번에는 열릴 것 같습니다 라는 일. 이야기가 예상외의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스레 주민들은 드물게도 진심으로 이를 걱정하면서 지하실로의 돌격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고 싶지 않은 건 솔직한 기분이지만 더는 거절할 수 없다는 일. 그리고 결심이 선 모습으로 일은 지금부터 현장으로 향하겠다고 선언하죠. 걱정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서도 스레 주민들은 일을 보냅니다. 서로 떠드는 동안 스레 주민들은 일의 귀환을 이제나 저제나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이틀 뒤 드디어 일이 스레에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돌아올 때 선배네 집에서 살짝 한 장 걸쳤다는 일. 스레 주민들은 온갖 이모티콘을 날리며 대흥분 상태가 되어 이를 환영합니다. 일의 말로는 두 번째 문은 열었다는 것, 그리고 지하실은 4평 정도의 아무리 봐도 시골 마을의 창고 같은 곳으로 있던 건 선반과 그 위에 얹은 몇 점의 물건과 도구뿐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만 문이라기보다는 바닥에 직접 붙어 있는 것으로 부엌에 있는 마루미 수납장의 2배 정도 되는 커다란 것이었다는 것. 그 바닥의 수납 공간은 쇠사슬에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져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의 문도 억지로 들어온 터라 이 정도라면 간단히 열 수 있을 거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기 전 바닥에 엎드려서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는 일. 안은 방공호 같은 느낌으로 어렴풋한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이 불이 켜져 있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자 지금까지 화기애애했던 선배들도 공포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에 익숙해져가는 것과 동시에 그 불빛 속에서 희미하게 목소리도 들려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래로 내려가도 메리트는 없다는 것과 두 번째 문을 어떻게 여는지 알게 됐다는 것으로 그날은 그냥 돌아오게 되었다는 일. 그리고 선배 집에서 반성회라는 명목으로 술 한잔 했다고 합니다. 선배는 지하실의 전체적인 구조가 꽤 오래된 것으로 원래 지하실이 있던 곳에 그 시설을 세운 건 아닐까라고 했다네요. 바닥 밑에서 들리던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짐승인지 어떤지를 묻는 스레 주민. 일이 말하기로는 사람 목소리였다는 것. 선배는 일본어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일에게는 한글 계통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또한 들려왔던 소리는 터널 속 200m 앞에서 몇 명이 소곤대며 말하는 게 울려오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것이죠. 스레 주민들의 다시 갈 예정은 있냐라는 질문에 다음 주 화요일 심야에 다시 간다고 일은 대답했습니다. 덧붙여서 시체를 가라앉히는 알바는 이젠 안 하겠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을 억지로 연 방법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리면서 피크닉의 임금님이라고만 답하는 일. 피크닉의 킹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피킹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생각되네요. 따고 들어갔다는 말이죠. 또한 어느 주민에게서의 야마나시에 갔다 와서 괜찮았어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기 전이 무서웠고 가서 좋았어 라고 답하는 일. 지금은 다음 화요일이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다음 보고는 이르면 수요일 아침 일찍이 될 것이라고 스레 주민들에게 전한 일은 스레를 떠났습니다. 5일 뒤 지하실 침투를 마친 일이 스레로 귀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실 바닥 아래까지 들어갔다 왔다는 일. 첫인상은 막 만든 터널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어둡지는 않아서 익숙해지고 나니 손전등 없이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침투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내려갔다는 일. 터널은 그곳이 첫 지점은 아니고 중간 지점인 느낌으로 그날은 오른쪽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 중간부터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걷기가 엄청나게 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것과 동시에 그때까지 2.5m 정도의 높이였던 길이 2m가 될까 말까 할 정도가 되며 폭도 1.5m 정도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 이건 수도관이 아닐까 하는 말이 나와 일단 서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몇 군데
매몰된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건 아닐까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을 1km 정도 걸어가도 끝이 안 나길래 오른쪽을 공략하는 건 그만두고 거기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단 위로 올라와 쉬고 나서 다시 구멍으로 돌입. 이번에는 왼쪽으로 나아갑니다. 왼쪽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부분과 흙벽 부분이 교대로 나타나는 듯한 구조로 되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흙벽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 흙길은 금방 묻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왼쪽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들의 생활 내음이 났고 바닥에 빗자루나 신발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벽에 신당 같은 곳에서 작은 불상을 봤을 때는 K 선배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왼쪽 길이 두 개로 갈라져서 우선은 좌측으로 꺾었다는 일행. 미로로 되어 있으면 어떡해?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도 끝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라 다음번에 가보자며 돌아섰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길 분기점까지 돌아와 우측 길로 나아가는 일행. 꺾인 길이 많은 데다 구불구불해서 이것도 길을 잃는 건 아닐까 무서웠다는 일. 그곳은 100m 정도 갔더니 막다른 곳이었고 살짝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으며 이질적인 창고 같은 게 있었다는 것. 이 창고 주변은 분명한 생활감이 있어 여러 가지 것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고 주변에 있는 것을 몇 개 뒤져봤는데 셋 모두 창고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거기서 마치고 돌아와 K 선배 집으로 갔다는 것. 창고 주변에 재미있는 건 없었냐는 스레 주민의 질문에 항아리가 많이 장식되어 있었다고 답하는 일. 그리고 리카짱 인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창고는 조금 전까지 사람이 있었다는 느낌이었어? 스레 주민들은 저마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일의 말로는 길폭은 1.5m에서 2m 정도라는 것. 그리고 창고 주변에는 조막가까지 옛날 사람이 있었다 같은 잘 알 수 없는 느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도 위는 뭐가 지어져 있냐라는 질문에 시설 주변은 기본적으로 숲이라네요. 다른 스레 주민은 그 터널의 정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냐고 일에게 묻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터널 아닐까 싶다는 일이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시설에 어째서 입구가 달려있는가 등 의문점이 몇 가지 떠오른다는 것. 또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영어로 요코타라는 글씨가 벽에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군사관계시설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군의 요코다 기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추측하기 시작하는 주민들. 스레 주민들은 지상시설 규모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시설은 알바 내용치고는 크다고 합니다. 또한 일하는 방은 굉장히 깨끗했다는 것. 일은 다음 주 월요일 밤에 다시 지하실로 갈 것을 스레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 스레 안에서는 일의 핸들네임인 스마일을 따서 일의 별칭을 스마탄으로 결정했고 개중에는 스마탄의 팬클럽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열광적인 팬놈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3일 후 일이자 스마탄이 나타나서 예정대로 월요일 밤에 출발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스마탄은 선배들과 함께 다시 그 지하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아무리 기다려도 스마탄의 보고가 없는 것으로 인해 스레 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여 갑니다. 그리고 스마탄에게서의 소식이 너무 없어서 스레 안에서는 스마탄의 장례식 준비까지 진행한 결과 9일 뒤 드디어 스마탄이 스레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랜만인 스마탄의 등장에 열렬한 환영을 보내는 스레 주민들. 그러자 스마탄에게서의 보고를 기다리지도 않고 JT라는 닉을 쓰는 스레 주민이 스마탄은 내가 알고 있는 이시카와지. 이 JT가 스마탄과 같이 지하실로 갔던 그 선배는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스레 주민들. 그 뒤 스마탄에게서의 글이 다시 끊겼다가 돌아왔다 싶었더니 이틀만 더 기다려주세요 등등
스레 주민들을 애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마타는 만약 지하실이 있는 곳을 안다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는 가지 말아주세요 라며 스레 주민들에게 다짐을 했던 겁니다. 의리 있게 스마탄에게서의 보고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스레 주민들이었습니다만 그 후 계속 스마탄이 나타날 기미는 없어 스레 주민들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3일 후 드디어 스레에 다시 나타난 스마탄. 그러나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자게 해주세요 라며 보고는 오후 3시 전후에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스레 주민들에게 제 일장 완결했습니다 라는 말만을 전하고 다시금 자취를 감췄던 겁니다. 그리고 3시를 지나도 스마탄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스마탄의 지인인 듯한 거동을 보이는 JT는 스마탄을 향해 전화가 왔었다는 듯한 냄새를 풍깁니다. 게다가 JT는 K가 걱정한다, W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이윽고 스마탄이 스레에 나타납니다. 이리자 스마탄은 처음으로 보고를 기다려줬던 스레 주민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는 이틀을 꼬박 지하도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데리러 와준 선배의 차로 현장에 갔다며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날은 현장에 일이 없던 날이었습니다만 시설에 불이 켜져 있고 안에 사람이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기로 했다는 스마탄 일행. 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더니 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었다고 합니다. 봤더니 40대 후반 정도의 보통 체격의 보통키를 가진 남자 둘, 그리고 뒤쪽에 큰 지프차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여기에 차 세워놓으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지프에 타있던 남자가 H사키였겠지만 이라는 스마탄. 해가 떠오르고 현장에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셋은 지하도로 침투했습니다. 그날은 흑벽 쪽을 철저히 공략하자는 생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흑벽 쪽은 한참을 나아갔더니 천장 높이가 1m 정도로 낮아지면서 걷기 힘들어졌다는 것. 결국 이쪽은 2-3km 정도로 웅덩이 같은 물이 차있는 습한 곳에 도착했고 거기서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늘은 여기까지라며 돌아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구로 돌아오자 웬일인지 자물쇠가 잠겨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바깥쪽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셋 모두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갇혔다는 공포보다도 들키면 큰일 난다라는 공포 쪽이 컸다는 스마탄.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셋 모두 입을 닫고 있었다는 것. 여기서 스마탄은 일단 보고를 끊습니다. 스레 주민들에게는 반드시 끝까지 보고하겠다는 걸 약속했습니다. 한 주민은 JT라는 닉을 쓰는 인물이 스마탄의 지인인가를 물어봤죠. 스마탄의 말로는 JT로 짐작되는 인물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탄은 지금부터 다시 지하도로 갈 예정이랍니다. 스레 주민들은 또 한 번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도 조심해 라며 상냥하게 스마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장기간 스마탄은 스레에 나타나지 않았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점점 낚시썰이 짙어져 갑니다. 약 3주 후 스마탄이 주작 아닙니다 라며 스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JT가 너희들이 스마탄이라고 부르는 놈은 이젠 없어 라는 글을 올립니다. 스마탄은 JT에 대해 니시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만 사실은 누군지 알고 있는 거 아냐? 라며 나는 그때 SC의 남자다 라고 답하는 JT. 스마탄은 그 뒤로도 니시비 내부 사람은 아닌 겁니까? 이니셜이 JT인 지부의 현판을 봤다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발언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JT가 말하기로는 스마탄이 말하는 니시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스마탄과 JT의 수수께끼 같은 문답에도 불구하고 일단 빨리 보고를 시작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스레 주민들이었습니다만 스마탄은 만약 JT가
니시비 사람이라면 스레 주민들에게 지하도에서의 사건을 보고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스마타는 JT가 적인지 우리 편인지 판단해야만 할 것 같다 라고 추측하는 스레 주민. 그리고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알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스마타는 JT에 그래서 여기저기 생각이 미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JT가 관계자라면 보고는 할 수 없다며 원통함을 나타냅니다. 그 뒤로도 스마타는 JT에 대해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며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졌던 겁니다. 그러자 한참 뒤 JT는 자기의 발언은 낚시였다는 걸 밝힙니다. 그리고 JT는 내가 자작극을 벌이는 스마탄이라고 해도 역시 시나리오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었냐 라고 합니다. 이때 1000개째의 글이 올라오며 다음 스레로 이동. 여기서 아까 낚시 선언했던 JT는 가짜라며 진짜 JT라는 스레 주민이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마탄을 알고 있는 인물로 적도 아니고 시설 쪽 사람도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어도 스마탄은 아직 의심에 휩싸여 있는 모양. 스마탄은 여기서 보고하는 것을 제지당하고 있다 라는 것. 그러는 게 지하도에서 계약서 같은 것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H사키가 형식적이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어쩌고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거기서 JT가 정말 자기 지인인가를 감정하기 위해 JT에게 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스마탄.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 JT는 남자라고 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마탄은 당신이 아는 사람과는 난 다른 사람 같습니다. 라며 월요일에 모든 것을 보고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화로 스마탄이 여자라는 게 밝혀지고 텐션이 이빠이 올라가는 스레 주민들. 주민들은 월요일을 마음 깊이 기다리기로 합니다. 4일 후 스마탄이 스레에 나타나 보고를 시작합니다. 갇혀서 지하도에서 나올 수 없게 되어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는 스마탄 일행. 그래서 스마탄 일행은 이전에 갔던 흙길과는 다른 콘크리트 길을 나아가기로 했다는 것. 그러나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바람에 결국 일행은 거기서 하루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깨어 제일 먼저 나온 의견은 이대로 나아갈까 돌아갈까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돌아가자는 의견이 강했다는 것. 갇혔다고는 하나 도구가 없는 것도 아니라서 열려고 하면 열지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길로 돌아가 30분 정도 지났을 때 K 선배가 쉿 하며 이쪽을 돌아보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들려 라는 K 선배. 그 순간 소름이 쭉 돋더니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고 스마타는 말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셋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그리고 자던 곳을 지나 소리를 내지 않도록 빠른 걸음으로 길을 나아가는 셋. 2시간을 아무 말도 없이 계속해서 걷던 중 자기들을 쫓아오는 건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쫓겨 정신 상태는 최악이었다고 하는 스마탄. 2시간을 걸은 결과 막다른 곳이 됐고 거기에는 콘크리트로 된 은색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S가 필사적으로 열쇠 구멍을 집어돌립니다. 추적자들이 올 것인가? 문이 열릴 것인가? 어느 쪽이 먼저 일어날까? 영화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스마탄. 그렇지만 열쇠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왔던 길 쪽에서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셋 모두 이야기도 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날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문 앞에서 뒹굴며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문 앞은 살짝 공간이 펼쳐져 습기도 적었기 때문에 전날에 비해 기분도 괜찮았던 모양으로 그날은 거기서 자기로 했던 일행. 다음날 스마탄 일행을 깨운 건 H사키였습니다. H사키가 또 만났군 이라고 할 때까지 그때 만났던 지프차의 남자라고는 깨닫지 못했다는 스마탄. H사키는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선명한 파란색 제복을 입고 부하 같은 남자들 넷 정도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H사키는 주머니에서 꺼낸 키로 은색 문을 엽니다. 문 앞에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하였던 겁니다만 엄청 밝아서 한동안 눈을 뜰 수 없었답니다. 문 앞에는 골프장에서 볼 수 있을 듯한 간단한 카트가 수십 대 놓여 있었고 3명은 따로 태워졌다는 것. 그리고 지하는 마치 마을처럼 되어 있고 크기도 꽤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은 넷으로 구획이 나뉘어 동서남북으로 불렸고 게다가 한 블록마다 알파벳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복수의 인종이 존재하고 있었고 동쪽 구획의 대부분이 일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마을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커다란 작업장으로 남쪽에 일터와 공공시설이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스마탄이 처음으로 끌려간 곳은 남쪽이었다는 것. 또한 스마탄이 나중에 이 시설의 목적을 조사한 바로는 최종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군사시설은 아닐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하시설에는 이틀을 강제로 체제하게 되어 병자라는 명목으로 계속 병원에서 묵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걸 시와 계약한 뒤 귀가를 허락받았다는 것. K 선배와 S씨와는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고 합니다. 함구하라는 약속을 게시판에 올리고 보고를 마친 스마타는 두 선배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자기와 함께 가줄 사람은 없는지 스레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솔직히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에 지친다는 스마탄. 그리고 자기가 추오센의 도요다에 살고 있다고 밝힙니다. 또한 현장에 가보고 싶다는 어느 스레 주민이 이메일로 구체적인 일시를 정하자며 스마탄을 불렀지만 스마탄은 컴퓨터엔 젬병이라 이메일은 무섭다고 합니다. 이 스레는 2002년에 세워진 스레라서 스마탄이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어딘가에 편지를 놔둘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만 편지에 대해서 스레 주민들은 더한 위험을 부르는 원인이 될 거라며 반대합니다. 그중 한 주민이 편지는 다치카와 부근에 놔뒀으면 좋겠어 라며 편지를 가지러 갈 태세를 알립니다. 금요일까지 다치카와역 어딘가에 편지를 놔두겠다고 약속하는 스마탄. 편지 내용은 핸드폰 번호와 스레에 쓰지 않았던 지하시설의 상세를 쓸 예정이라는 것. 그러나 스레 주민들은 어디에 누가 주워갈지도 모를 곳에 놔두는 건 위험하다며 편지에 반대했고 전공법으로 오프 모임 기획을 하든지 문자를 하는 쪽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스마탄의 의지는 변하지 않는 모습. 내일 점심 무렵에 다치카와역에 편지를 두겠다고 선언합니다. 편지에는 핸드폰 메일 주소를 써놓기로 한 것 같습니다. 편지 둘 곳을 다치카와역으로 지정한 그 스레 주민은 닉을 43으로 바꾸고 8시 반쯤에 편지를 가지러 갈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스레 주민들 안에서는 43이 편지를 찾는 바보 같은 모습을 도촬해 스레에 올리는 게 목적은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올라온 바람에 43이 만약 여자라면 공중 화장실 등 도찰당하지 않는 장소에 놔두겠다는 스마탄. 43은 여자라고 답합니다. 스마탄은 편지를 놔둘 곳을 백화점 화장실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여 편지는 역 빌딩 안 루미네가 있는 곳 화장실에 놔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 스마탄은 다치카와 개찰구에 도착하면 댓글 달아줘 라며 43에게 말합니다. 스마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43이 편지를 찾으면 바로 집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개찰구는 제일 큰 곳으로 나가라고 하는 스마탄. 한편 43은 이미 루미네 안에 있다는 것. 스마탄은 개찰구에서 제일 가까운 키오스크와 매표소 한가운데에 홍보지를 두는 곳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홍보지를 두는 곳 키오스크 옆에 파란 바탕에 큰 글자로 도호쿠라고 쓰인 곳이 있고 그 안에 접힌 홍보지 사이에 편지를 끼워 넣었다는 것. 하지만 홍보지를 두는 곳을 확인한 43에 의하면 도호쿠 홍보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모처럼 화장실에서 대기했는데 라며 곤혹스러운 모습, 그리고 당했습니다 라며 분함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스마타는 분명히 편지를 놔뒀는데 라며 필사적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홍보지 코너는 있는데
파란 바탕에 도호코라고 쓰인 건 없다는 43. 스레 주민들은 43을 필사적으로 응원합니다. 개중에는 편지를 손에 넣지 못한다면 43은 뭘 위해 살아왔는지 모를 일이다 등등. 왠지 43의 삶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개같은 스레 주민dom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3은 홍보지 코너는 스마탄이 말한 장소에 있지만 스마탄이 말한 곳과 같은 홍보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결국 스마탄의 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된 43. 스레 주민들도 이 결과에 실망하고 스마탄에 대한 불신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스마탄은 집에 돌아온 후 시간을 빼앗아서 미안합니다 라며 43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쓰여있는 게 아직 여기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가득하다고 하면서 근처에 사는 사람이 편지를 가지러 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상대해줄 스레 주민이 나타나지 않아 내일 똑같은 편지를 써서 돌아갈까 생각한다 하는 말만을 남기고 스레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후 귀가한 43은 낚시가 아니라면 매일 해줬으면 좋겠다며 스마탄에게 부탁합니다. 3시간 뒤 다치카와에 다녀왔다는 스마탄. 무려 편지가 아직 있었다는 겁니다. 스마탄의 말로는 다른 홍보지에 섞여 뒤쪽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스마탄은 편지 두는 장소를 화장실에서 홍보지 코너로 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신적으로 안 좋겠다 생각해 그만뒀다는 것. 또한 홍보지 코너로 정했던 것은 그저 홍보지를 원할 뿐인 일반인도 있으니 개인 특정이 어렵고 만일 사진을 찍어도 올리는 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탄은 편지 둘 곳을 바꿨다는 걸 보고합니다. 장소는 다치카와 북쪽 출구를 좌측으로 내려간 곳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안이라고 합니다. 전화 부스 위에 붙어있는 광고지 뒤쪽에 홍보지와 같이 놔두고 왔다는 것. 그러자 671이라는 닉의 스레 주민이 편지를 가지러 출발했습니다. 671의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한 주민이 일부러 편지를 가지러 가게 시키는 것보다도 스레의 메일 주소를 올린 43에게 메일을 보내는 쪽이 안전하지 않겠느냐며 스마탄에게 조언합니다. 그 말에는 다른 스레 주민들도 같은 의견 같았죠. 그러자 스마탄은 메일을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직 JT라는 인물의 공포심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탄은 43은 JT일 가능성을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43에게 메일 주소를 알려주는 게 무섭다는데도 불구하고 메일 주소가 들어간 편지를 건네주려고 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스레 주민. 스마탄의 이런 모순된 행동에 불평을 늘어놓는 스레 주민들. 또한 스마탄은 편지의 내용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읽었는지 모르는 쪽이 나온 경우도 앞으로 나올지 몰라 등의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스마탄. 그때 현장을 향하던 671에게서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전화부스를 조사하러 가겠다는 것. 잠시 후 671은 전화부스 안에서 스마탄이 남긴 도호쿠의 홍보지를 발견했다는 걸 보고했습니다. 홍보지 사이에 끼워져 있던 조이금 봉투를 열었더니 안에는 A4 용지가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스마탄에게서의 메시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신경 쓰여 참을 수 없는 스레 주민들. 그리고 671에게 맡깁니다 라고만 하는 스마탄. 그러자 671은 떨면서 스마탄에게 부탁이니까 메일 좀 줘 라며 간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종이에 연락수단이 적혀있다고 전하는 스마탄.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도 모르고 패닉에 빠지는 스레 주민들에 대해 왜냐하면 낚시라고 생각했거든 하는 671. 그러자 스마탄은 671을 향해 내일 지나서 내용을 조금 바꿔 공개하면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671은 스마탄에게 연락했다는 걸 전했습니다만 살려줘 라며 굉장히 몰려있는 모습. 보고를 내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스레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냅니다. 모두에게 질책을 받은 스마탄을 671은 왠지 필사적으로 감쌌던 겁니다. 주민들은 처음 편지를 가지러 갔던 43에게 메일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며
671에게 부탁합니다. 그 말에 대해 671은 어떡하지? 당황하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밤 11시까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자세한 보고를 시작하지 못하는 671을 수상하게 여겨 스레 안에서는 스마타는 671이라는 설이 부상합니다. 하여 누군가 또 다른 스레 주민이 나서서 671이 그 스레 주민에게 편지를 건네주면 좋지 않냐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또 하나의 주민의 선출입니다. 누가 됐든 그 인물이 스마탄과 동일 인물이 될 가능성을 씻을 수는 없고 671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레 주민들은 의심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레 안에서 의심귀들의 대화가 이어지던 중 오랜만에 43이 나타납니다. 무려 671에게서 메일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은 나는 이 건에서 손을 떼고 싶으니까 스마탄을 구할 마음이 있다면 편지를 건네주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가능한 건 편지를 받은 사람만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119라는 닉의 스레 주민이 이프보합니다. 다른 주민도 119가 받으러 가는 것에 찬성합니다만 어떤 한 주민이 119가 가지러 가는 것처럼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주민은 119가 스마탄의 자작극 아니냐며 수상해하는 모습입니다. 스레 안에서는 이 글을 계기로 119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져 갔기 때문에 자연스레 편지를 받으러 갈 역할이 이 발언을 한 651이라는 인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651도 자기가 받으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이 651은 아까의 671과 다른 놈입니다. 651에 대해 편지 내용이 낚시였는지 아니지만이라도 반드시 밝혀달라고 다짐을 전하는 스레 주민들. 낚시일 거라 예상하고 있다는 651은 당연히 그럴 예정이라고 혹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만약 편지 내용이 진짜라면 651은 스마탄과 함께 지하 탐험을 가게 되는데 각오는 되어 있냐고 묻는 스레 주민. 651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651은 편지를 놔둔 곳이 아닌 671에게서 직접 편지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 후 671과 메일로 연락을 취한 뒤 편지를 받겠다는 허락을 받은 651. 잠시 후 671 본인도 스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편지를 올리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에 대해 실제로 편지 내용을 읽고 무서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671에게 신변의 위협은 없나? 라는 질문에는 쓸데없는 짓을 안 하면 괜찮을 거라 본다 고 대답합니다. 편지를 다음 사람에게 건네주고 이 스레에서 사라질 예정이라는 것. 671 본인도 다른 스레 주민과 마찬가지로 처음엔 낚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편지를 읽어봤더니 거기에는 떨림이 멈추지 않을 정도의 일이 쓰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마탄에게는 즉답은 할 수 없다고 전하며 하루만 유예를 받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것. 또한 깊이 생각한 끝에 나에게는 무리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671. 스마탄을 도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마지막까지 도와줄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계자로서 651이 어울린다면서 자기 대신에 스마탄을 도와줬으면 한다며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에 쓰여 있었던 무서운 한 문장을 알려주겠다는 671. 과학실에 인체 표본 모습을 한 사람이 걷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스레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왜 그 이야기를 믿으려는 건가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그 발언을 믿고 병든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는 시설 아니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약점을 짊어진 그런 사람들이 만든 비밀 커뮤니티일지도 모른다 등의 추측을 하는 스레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651은 671에게서 편지를 받는 조건으로 여러 후보자와 함께 가는 것과 편지를 놔둔 곳이 아니라 직접 편지를 받겠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하지만 671은 여러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싶은 모양. 651에게 직접 건네주든 스마탄처럼 편지를 놔두든 어느 쪽이라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651만이 간다는 건 정말로 편지를 건네주는 행위가 행해지는 건지를 모르니 이번에는
671은 651이라고 의심하는 듯한 흐름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쓰레 주민들. 결국 651은 홀로 편지를 받으러 가기로 합니다. 시간과 자세한 내용은 671과 메일로 주고받고 편지를 건네받고 바로 귀가해 보고할 예정이라는 것. 3시간 후 671이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651도 서둘러 향했습니다. 20분 뒤 651이 귀가합니다. 671을 만나 편지를 무사히 받았다는 것. 그리고 수수께끼가 거의 풀렸다고 합니다. 651에게서의 보고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 651은 아무래도 스마탄에게서의 댓글을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스마탄은 이렇게 말하죠. 쓰인 그대로입니다. 651님의 판단에 맡길게요.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연락 방법이 있다고 보니까 그쪽에 일단 확인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651에게 판단을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651의 말로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671에게 홍보지와 조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안을 확인해 봤더니 컴퓨터로 출력된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다음 스마일은 당신, 지금부터 이야기를 만드는 건 당신, 나의 희망은 스마일의 증식, 3대째, 4대째의 스마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은 고마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면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스마일, 샵, 주작이라 미안해요. 그리고 밑에는 손으로 쓴 글씨로 나에게는 무리, 뒤를 맡길게. 651의 보고가 끝난 직후 스마타는 긴 시간 고생했어 라는 글을 올렸고 그 일련의 이야기가 주작이었다는 게 밝혀졌던 겁니다. 이 쓰레가 장대한 낚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만 처음부터 주작이었다는 걸 알고 있던 쓰레 주민들에 의하면 낚시였다는 것의 놀라움보다도 651이 드디어 모든 걸 끝내줬다는 것에 대한 안심하는 마음 쪽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간부터 태연스럽게 참가했던 D라는 닉의 쓰레 주민이 스마탄과 동일 인물임을 밝혀지며 낚시 선언을 합니다. 다 물어보라는 것. 스마탄이 43을 위해 다치카와역에 편지를 놔둔 건 정말이었다는 것과 스마탄은 사실은 남자라는 것. 그리고 알바 이야기 자체가 원래부터 주작이었다는 걸 밝혔습니다. 또한 중간에 나타났던 JT라는 쓰레 주민은 전혀 관계없는 인물로 떡밥이 다 떨어졌을 때 그놈 때문으로 돌려 이야기를 멈췄었다고 합니다. 스마탄이 세운 엄청나게 큰 주작 쓰레에 쓰레 주민들은 대만족한 모습. 이렇게 쓰레 주인 스마탄이 자러 가는 것과 동시에 쓰레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시차를 가라앉히는 알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수수께끼의 지하통로 이야기로 전개됐던 쓰레였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일이자 스마탄에 의한 거대한 낚시였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차를 가라앉히는 알바 내용에 대해 스마탄은 쓰레의 흐름을 읽어가며 적당히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쓰레 주민들에게서 올라왔던 여러가지 경험담이나 정보도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중에는 진실인 정보가 뒤섞여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저나 구독자님들이 쓰레 주민이었다면 찾아가서 몽둥이로 쳐 죽여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그건 그렇고 구독자님들도 만약 시차를 가라앉히고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알바가 있다고 하면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